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후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횡문근 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은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사연을 둘러싸고 지금 다양한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횡문근 융해증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또 질병관리청은 열사병 사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네. 이 사인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사망 직전에 횡문근 융해증과 좀 비슷한 그런 증상이 발현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횡문근 융해증은요, 결국 근육 손상으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요. 네. 고온에 장시간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근육 운동을 굉장히 무리하게 한 경우에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근육이 좀 녹아버리는, 그래서 신장 폐쇄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증상이 발견이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장시간 이 얼차려를 굉장히 고온 하에서 장시간 받다 보니까 체온도 너무 높게 상승을 하고 그 무리한 와중에 계속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 횡문근 융해증 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군 당국이 이제 경찰에 사건을 이첩을 했고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좀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점 때문에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네. 훈련병이 사망에까지, 그러니까 군대에 입대해서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된 이 얼차려, 사실 군기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예. 군기 훈련 자체가 아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또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안을 보면은요, 완전 군장 상태, 이 완전 군장 상태라고 한다면은 최소 20kg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kg 가량을 몸에 이고 지고 엎드려 펼쳐를 이제 반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뛰어다니기를 했다는 거죠. 그 예. 과정에서 요즘 날씨 또 낮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한 낮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또 중간에 이제 동료들이 지금 이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음에도 이 예. 훈련이 계속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과연 이 과정에 있어서 이게 정당한 군기 훈련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절차나 방법상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점을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 같고요. 군 당국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군대 내에서 이뤄진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이제 민간 경찰에도 함께 이양이 되어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정당한 군기 훈련이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군기 훈련이라는 것이 이제 엄연히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좀 인정이 되고 있고요. 예, 예. 하지만 어떤 군대의 기강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나 방법이 어떤 누군가의 건강을 해할 정도라면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정당한 범위 내에 군기 훈련이 아니라 일종의 가혹행위인 것이죠. 예. 어떤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가혹행위라고 인정이 된다면요. 이 부분은 사실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대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업무상이라는 부분이 들어간 것이고 애초에 어떤 그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예. 이 과정에서 군대 내에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이 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서 이런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다거나 이런 지시한 정황이 확인이 된다면 직권 남용 가혹행위 이런 부분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런 얼차려가 자칫 이제 가혹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20년에 군 당국이 군기훈련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계속된다면 막을 방안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요. 이제 훈련병이 이제 훈련을 하다가 수류탄 폭발로 또 사망을 하는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런 군대 내에서의 사건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군기 훈련이 자칫 가혹행위로서 지나치게 이루어질 점을 이제 우려해가지고 관련된 규정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훈련병이 피해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온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규율 같은 부분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될 수밖에 없고 신체 활동도 지금 사회생활을 하다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군대에서 오래 있었던 그런 상병 같은 경우와는 차등적인 부분으로 다뤄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훈련 규정에 따르면은 이제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도보만 가능하고 구보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엎드려 뻗쳐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에도 군장 상태에서는 할 수 없고 일반적인 군복이나 체육복을 입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도록 예. 비교적 상세하게 좀 규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혹행위에 가까운 행위가 심지어 이 한 사람의 피해자가 발생할 정도로 이루어졌다면 이 점은 군 기강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안전사고는 결국 시스템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거든요. 과연 이런 가혹행위가 과연 어떤 시스템 하에서 용인이 되었는지 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지 단 한 사람의 또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예. 한번 전면적인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가수 김호중 씨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게 구속 심사 전날까지 공영을 강행한 이유가 약 126억 원의 선수금 때문이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김호중 씨가 이제 공연을 강행하면서 또 여론이 좀 급격하게 나빠진 그런 측면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연을 강행하기 전까지는 음주는 정말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다가요. 공연을 일단 2회 주말 공연을 2번 마친 이후에 그제서야 이제 음주 사실을 시인을 하면서 이 공연을 강행하기 위해서 음주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전해졌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를 좀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근거가 좀 나온 것이 이 해당 소속사의 재무제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제 전년도보다 매출액은 또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양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선수금은 126억 원에 달했는데 이 선수금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미리 공연 활동이나 콘서트 등에서 미리 입금을 받은 그렇죠. 돈이거든요. 미리 받은 거니까 이제 부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연을 제대로 강행을 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금 가동률이 매우 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돌려줄 돈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제표를 근거로 해서 소속사 측에서 이제 무리하게 공연을 강행한 것이 소속사의 해명, 어떤 팬들과의 약속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이런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예, 예. 이런 또 의혹의 눈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씨가 구속되면서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콘서트도 취소가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씨의 소속사는 그야말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해당 소속사가 김호중 씨만 소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 개그맨, 가수, 축구 스타 등 여러 명이 지금 소속이 되어 있어요. 예, 예. 사실 이 다른 분들의 피해도 좀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소속 아티스트, 소속사 대표 그리고 이 구성원까지 모두 한 번에 구속이 되는 그런 유례 없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속사가 좀 조직적인 사법 방해, 본인들은 아티스트 보호를 하다가 이렇게 벌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 보호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죄로 나아간 상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원진의 퇴사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지만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공연들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면 계약서상 통상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위약금 조항 때문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만약 폐업 수순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해당 소속사에 속해 있는 다른 연예인이나 스타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를 당장 받지 못하고 예정된 그런 스케줄이나 약속들을 소화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소속사가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그건 당연한 조치인 것 같고요. 이런 부수적인 피해 발생에 대해서 과연 소속사가 이런 부분을 배상해 줄 자력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걱정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씨가 어찌 보면 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휴대전화 제출을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후에 압수수색된 이후에도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런 좀 태도를 보였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구속 수사 중에 태도를 바꾼다면 이 부분은 이제 향후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휴대폰을 제출할 때 물론 비밀번호를 반드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근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다면 이 휴대폰 포렌식 하는데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김호중 씨가 처음에는 이제 휴대폰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담겨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다가 뭐 변호인의 이제 입회하에 관련된 부분,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확인하는 것이라는 걸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 제공에 이제 협조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예, 예. 사실상 이미 수사기관 측에서는 이 휴대폰의 포렌식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음주 사실이라던가 추가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나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좀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김호중 씨 입장에서도 이제는 범죄 혐의가 분명히 밝혀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사고 후 미조 취한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관련해서도 지금 김호중 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미 CCTV라던가 이런 뭐 통화 내역 같은 부분으로 확보가 되었다면 예. 지금 무리하게 이제 비밀번호 같은 부분을 알려주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도 사실 유리하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사실 구속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구속이 되었다는 거는 재판부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일단 판단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 상태에서는 좀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예. 사고 당일 김 씨와 술자리에 동석한 연예인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음주운전 방조 혐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사실 이 음주운전 방조까지가 인정이 되려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같이 지금 술자리에서 동석을 해서 술을 마시고요. 상대방이 술을 완전히 많이 마신 상태, 그러니까 만취 상태 같은 부분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와중에 예. 본인을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차 키를 건네준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뻔히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부추긴 경우 예. 이런 경우에 사실 음주운전 반조가 적용이 되지 이 정도 그러니까 동행을 했었고 동석을 했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는 김호중 씨가 지금 본인이 스스로 운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리기사를 통해 가는 것인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예. 단순히 동석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고 경찰이 이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를 두고도 김 씨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서요 여전히 음주 사건과 관련해서 음주 사건의 뭐 대응 매뉴얼이라고 하면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던 그런 글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음주 현장을 빠르게 피하고 최대한 시간을 끈 다음에 뭐 경찰에 출석을 하라 내지는 지금까지도 이제 음주 사실을 덮어주기 위해서 가족 간에 뭐 이렇게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요즘은 CCTV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요. 운전자 바꿔치기 해도 결국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도를 하다가는 하루 이틀 내에 더 큰 범죄에 가담이 된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자친구가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대신해서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밝혔다가 결국 이 부분이 적발이 됐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건물로 돌진하면서 피해가 상당히 발생을 했어요. 피해가 상당히 발생한 점 뭐 합의도 없었고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것이 결국 사법권에 대한 방해이자 도전이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되어서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된 상태입니다. 예. 사법권의 방해 또는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절대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차량에 질주하면서 함께 타고 있던 손자 도연 군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이 원인을 두고 유족과 차량 제조사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양측이 주장하는 사고 원인부터 좀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예, 많은 예.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2022년도에 강릉에서 있었던 이제 급발진 의심 사고라고 불리는 사고입니다. 예, 예. 이 답답하게도 차량에 타고 있던 이제 도현군, 12살의 도현군이 목숨을 잃었고요. 지금 운전을 하시던 분은 이제 할머님이셨죠. 좀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차량 제조사 측과 그리고 이제 운전자 측에서는 굉장히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것이 흔히 말하는 급발진 사고인가 아니면은 운전자의 운전 미숙인가를 두고서 양측이 첨예한 공방을 이어간 건데요. 이건 일단 민사소송입니다. 일단 네.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국과수 기록과는 달리 이제 국과수 기록에서는 이제 할머님의 운전 미숙으로 본 그런 사안이 나왔지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점은 없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면하셨거든요. 예.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입니다. 이제 도현이의 피해자 유족 측에서 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예. 급발진에 의한 민사소송이죠. 양측의 주장을 보면 먼저 제조사 측에서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 이 차량에 남아있는 왜 사고가 났는지를 분석하는 그 장치가 있잖아요. 그 장치를 보건데 그 장치의 기록을 보면 이 운전자인 할머님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풀 악셀을 밟아서 난 사고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유족 측에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심지어 재현 실험을 두 차례나 진행을 했습니다. 그 재현 실험 결과에 따라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보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 사고 직전 5초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사고 기록 장치에 따르면은 국과수는 마지막 5초 동안 이 운전자인 할머님이 풀 악셀을 밟았다고 기록이 남아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재현 실험 결과 풀 악셀을 밟았을 때 이 기록 장치에 남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가속되고 더 높은 속도로 가속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는 이것은 할머님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 제조사 측의 주장과는 달리 풀 악셀을 밟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추가로 보완해서 실험이 있었던 부분은 네네. 차량이 뭐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동 긴급 제동 장치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AER 장치가 해당 사고 차량에도 부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조사 측에서는 할머니가 엑셀을 60% 이상으로 밟고 있으면 이 자동 제동 장치가 발동을 하지 않는데 할머님이 예, 예. 풀 악셀을 밟고 계셔서 이걸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지만 당시에 할머님이 주행을 하시던 속도가 40km 정도였는데 이 사이에서는 사실 자동 제동 장치가 작동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이번에 추가 이 실험에서 밝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 보자면 풀 악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보다 할머니가 운행했을 때의 속도가 낮았으며 그리고 자동 제동 장치가 이 해당 속도에선 원래 작동을 했어야 함에도 이 사고 당시엔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네. 결국 이 제조사의 과실, 이 자동차의 과실이다. 이렇게 양쪽이 지금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다음 달 이제 법원에서 이 재현 시험 결과를 놓고 양쪽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험과 달리 이제 재판부의 요청 없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글쎄 이게 증거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유족 측에서도 이제 본인이 민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실험이나 모든 조치들은 다 취한 것이다 이렇게 예. 밝히고 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앞서 그 사고가 났던 그 해당 도로에서 해당 차종을 가지고 동일하게 주행 시험을 했던 건 법원에서 이제 감정 허가가 있었고요. 예, 예. 이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자동 제어 장치에 관한 시험은 이제 법원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유족 피해자 측에서 이제 자비로 이제 자발적으로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로서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행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가 이런 피해 사실, 어떤 제조물의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입증의 여러 과정 중에서 과연 이 자동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느냐 안 작동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특히 제조사 측에서 이제 할머니 운전자가 60% 이상으로 악셀을 밟았기 때문에 이 자동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당시에 제대로 작동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 점이 입증이 됐다면 차량의 결함이 입증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해당 증거도 충분히 감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그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에 원인을 입증할 책임이 소비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을 해달라라고 주장을 할 때는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 쪽이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과실 때문이다. 이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인 사건, 사고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게 합리적인 또 공평한 책임의 분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어떤 급발진 사고만 해도 생각을 해보면요. 대형 제조회사, 그러니까 이 차량 제조업체와 개인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흔히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할 그런 수밖에 표현도 없는 쓰지요. 것이 이 차량에 대해서 결함을 개인이 입증하기는 정말 쉽지 쉽지 않죠.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이런 감정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 해당 동일한 이 모델의 차량도 한 시민이 이제 기증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도움 빌려주신 거죠. 그랬지만 만약 이런 부분과 더해져서 차량도 통제해야 되죠. 실질적으로 이런 실험, 급발진 실험을 하는 데는 수천만 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 비용 역시도 모두 이런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현행 제조물 책임법상으로는 피해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 형사 재판에서는 이런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 운전자가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이번 민사 소송에서는 급발진 사고로 인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의 어떤 결과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 과연 이 책임을 모두 이제 소비자가 이런 입증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을 텐데 이번 21대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해당 개정 법안도 폐기 수순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 물론 이 제조물 책임법의 전면적인 어떤 그 개정, 입증 책임 자체를 뒤바꾸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제조사 측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진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입증 책임을 완화해 줄 필요성이라던가 국가에서 이런 실험이나 감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조를 해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얻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치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 관련 법에서도 조금 더 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음 국회에서라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세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